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사회자가 쭉 소개했습니다만은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전문 이 강사도 아니고 여기 또 이제 내 고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장님하고 또 이 경운대학교 총장님께서 특별히 또 해가지고 오늘 초청을 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보람된 인생은 목표와 꿈으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보람된 인생은 우리 인생을 이제 보람되게 살려면은 어떤 꿈이 있어야 돼. 목표와 꿈이 있어야 된다. 요걸 이제 주제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목표와 꿈은 이 작은 꿈과 목표도 있고 큰 꿈과 목표도 있는데, 오늘 주로 이제 강의할 내용은 목표와 꿈은 좀 큰 꿈, 큰 목표 이런 걸 이제 주로 가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목표와 꿈이 없으면은 몸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설계하려면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와 꿈이 있어야 이제 이 인생이 좀 보람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이 목표와 꿈은 뭐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망입니다. 야망. 야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꿈은 어릴 때 꿈을 이제 보면은 너 꿈이 뭐냐?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물으면은 주로 뭐 이제 나는 뭐 커서 뭐 판사가 되겠다, 뭐 검사가 되겠다, 뭐 이런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는 그래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 꿈은 뭐가 되겠다는 꿈보다도 무엇을 하겠다는 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매매히 보면은 연세도 좀 높고 하니까 이제는 뭐가 되겠다는 꿈보다도 뭘 하겠다는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또 이제 이 목표와 꿈을 이제 꿈을 세워 놓으면은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또 작은 목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이나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이 위대한 꿈을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목표 달성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 또 시대적으로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웅들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아주 유년 시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년 시절에 내가 가졌던 꿈, 그 다음에 이제 좀 청소년 시절에 내가 가졌던 꿈,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년기, 중년기에 들어서 내가 가졌던 꿈, 그 다음에 장년기 이렇게 또 내가 가졌던 꿈, 이거를 내가 체험을 가졌던 꿈을 어떻게 실행을 하고 꿈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런 걸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하면은 위대한 사람들의 가졌던 목표와 꿈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우선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지금부터 70년 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70년 전, 제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나이가 6.25 사변 때 1950년도 내가 5살인데, 1950년도에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1953년도 그때가 이제 6.25 사변 전시인데, 그 어린 시절을 내가 회상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유인물에도 보면은 어릴 때 내 꿈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게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선비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우리가 옛날 사람들, 여기도 좀 오래되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7남매 막내인데, 이제 내 장조카가 지금 76이니까 7남매 막내다 보니까 한 집에 보통 이제 우리 맏형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조카들하고 우리 형제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식구가 한 12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6.25 사변 전후해가지고 우리 초원에 이 가난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는데 봄 되면은 지금 딱 여기 지금 현재 보릿고개인데 이때쯤 되면은 산에 칡뿌리를 캐고 송기를 이제 뺏겨가지고 송기죽을 먹은 기억이 나는데 혹시 송기죽 먹은 분 계십니까 여기에? 기억나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 봄 보릿고기가 지금 딱 지금 현 이 시기가 보릿고기인데 그 보릿고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음력 설 지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볼이 날 때까지 이 배고픔을 못 찾아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하는 게 보릿고기인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저는 이제 옛날에는 식구가 많은 게 가장 가난을 초래하게 돼요. 식구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의식 먹는 게 주로 위주니까 그래서 이제 논을 살려면은 식구를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딸 일이 많은 사람들 도예지로 식물로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학자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집에 할아버지가 이제 뒤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영천이 낳은 고종 때 태어나신 조선말 마지막 큰 선비입니다. 그래서 연정에 지금 여기 한 2km 연정에 그 서원을 내가 건립해놨는데 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내가 10살 때까지 할아버지가 11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식구가 한 12명쯤 되고 이제 손님이 오면은 한 15, 16명 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내 기억으로는 이제 어릴 때 제사가 또 이제 많은데 봄 되면 하루는 이제 보니까 그 제사를 지냈다 그러는데 보통 때는 이제 제사 지내면은 밤에 일어나가지고 제사밥도 먹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밤하고 대추 하나 주더라고. 아마 아주 윗대 제사인데 이제 아마 하도 제사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밤하고 대추만 놓고 제사 지낸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그렇게 이제 가난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어느 선비 집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비는, 옛날 선비는 이제 무조건 손님을 오면은 손님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초원에서는 이 손님 오면은 밥을 남기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보셨는 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밥을 남기는 게 예의라. 왜냐하면 못 사니까. 요새는 밥 남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7살을 먹은 애가, 이제 어느 선비 집안인데, 점심 때가 돼가지고, 이제 밥을 달라 그러니까 밥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마침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이제 너는 이 손님 밥을 차려주고 이거 7살 먹는 그 애가 이제 엄마 밥 달라 그러니까 너는 좀 기다려라. 손님이 밥을 남기면은 너 줄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철이 없으니까 손님 밥상에 앉아서 기다리는 밥 남기도록 기다리는데 손님이 밥그릇에 물을 부어버리니까 엄마 발가락에 물을 벌떡 하면 이제 울면서 안채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난했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송기죽을 먹고 이렇게 가난한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서당에서 글을 배우면서 그런 걸 이제 몸에 배우다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꿈은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가난에서. 이게 어릴 때 그게 이제 내가 이 강한 꿈을 갖게 된 동기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뒤에 내가 사업을 하게 된 동기도 아마 그때 아마 내 한 마음구석에 생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살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 10세에서 그 밑에 보면은 30세 중장년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신령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이랬는데 내보다 20살 위에 있는 맏형님이 나를 데리고 이제 학교 갔는데 10살 때가 학교를 갔는 거예요. 10살 때 학교 가니까 내 같은 또래는 한번 3학년인데 그래서 형님이 이제 나는 이제 어릴 때 서당에서 글을 배웠어요. 서당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천자책 동몽선습이라고 옛날에
동몽선습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명심버금을 조금 읽다가 국민학교 갔는데 그 이제 형님이 이제 우리 내 이 막내 동생인데 이제 이 서당에는 또 한글을 어디 가르치면 가이가 거이기야 뭐 기역 미연대 이렇게 가르친다고 서당에서는. 그리고 국문도 좀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 이 3학년에 이어돌라 그러니까 그 이제 선생이 이 3학년은 안 되고 그 2학년에 이어줄 수 있는데 그 2학년에 들어가는 것도 1학년 책을 읽어야 된다. 그 1학년 책을 그 이제 뭐냐면 그 바두가 이리 오너라 그기거든 1학년 책이. 그걸 읽으라 그러는데 갑자기 그걸 읽어야 이제 2학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한글은 아는데 그걸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바두가 막 이리 떠듬떠 읽으니까 막 됐다 이래가 2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부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갔는데 그 당시에 그 담임 선생이 했는 이야기가 여러분 학생들 보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 산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가난해서 항상 그 이제 한이 맺혔는데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바로 요 밑에 신령초등학교 있죠. 거기에 내가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전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능인중학교 장학생을 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초원에서 대구 나가면은 이 하숙하고 이게 숙비가 이 해결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나는 할아버지의 은덕을 좀 입은 생각이 드는데 할아버지의 그때 제자분의 제자가 대구 북성로에서 이제 그 함석 장사를 했는데 국민학교 6학년 애가 있으니까 그 애 공부를 좀 가르쳐 주면은 밥을 먹여주겠다 해서 거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국민학교 6학년을 가르쳐 가면서 밥을 얻고 이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교도 서울 가서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억지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 꿈은 이제 그 당시에 내 꿈은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억지로 대학을 나왔는데 법대를 갔는데 사법고시는 합격을 못하고 그 당시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해가지고 검찰 공무원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검찰 공무원을 출발해가지고 사회에 첫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내가 군대에 가서 제대를 하고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이제 다른 꿈을 갖게 됐는데 어떤 그것이었냐면은 그걸 내가 보고 이거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이제 이거는 공무원으로 출발해가지고 내가 이걸 사람 짓을 못 하겠다. 사람 짓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원 건립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그때 그런 꿈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 게 작년 시절에 그러니까 30대에서 50대까지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이게 내 꿈이야.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이제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이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때 서원 건립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30대 초반에 그 꿈을 가지고 한 20년 동안 그 꿈을 계속 내가 머릿속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50대 중반에 서원을 건립했는데 그게 영계서원입니다. 혹시 영계서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영계서원 바로 여기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연정리에 가면 영계서원 내가 건립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대 중반에 내가 이제 건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항상 야심과 꿈을 가지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제 강의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도 건립하고 이제 내 나이가 한 55세 이래 65세 장년기가 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사회 활동한 게 라이온스 활동을 했는데 라이온스 활동을 한 40몇 년 했어요. 그 뒤에 또 라이온스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또 대구에 제구 영천 향후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구 영천 대구에서 이제 향후 회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향후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고 그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행복재단 이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영천 포원선생 숭무사업회 이사장, 지금은 영재서원의 현재 이사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 회사를, 아직도 현재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한스그룹에 지금 현재 회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그 목표가 이제 이 50대 중반 해가지고 목표인데, 그래 나는 이제 이 회장 같은 걸 할 때는 항상 목표가 뭐냐면은 그 회칙의 그 회의 설립 목적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향후 회장을 이래 하면서 향후 회장 보면 향후에 혹시 뭐 대구 지방에는 영천서 대구 나가면은 이제 제구 영천 향후회인데, 향후의 회칙에 보면은 향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앞에 회장 하신 분들 보니까 뭐 고향 발전을 기여한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고향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영석 시장 있을 때인데, 이 향후에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몇 천만 원씩 매년 했는 그런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상공회소 회장을 또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상공회소 그것도 뭐냐면은 영천 상공회소가 뭘 하냐면 회칙에 보면은 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회원 상공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뭐 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상공회소 회장이 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려 그러면은 상공인들이 주로 이제 보면 도지사나 시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이게 협조들이 많은데, 상공회소 회장은 도지사나 그 시장하고 또 이제 지역 국회의원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상공인들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공회소 회장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이제 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만 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만 해야 되는데, 뭐 기업하는 사람이 뭐 너무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데, 나는 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까이 지내는데, 그래서 상공회소 회장 끝나고 난 뒤에는 거의 그럴 일이 없어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작년 시절의 목표는 사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갖고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인데, 가장 이제 이 목표와 꿈은 조그맣게 그 동기가 절박한 어떤 동기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그 목표와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인기는 있는데 희미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일이 안 돼요. 강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그게 그래, 목표와 꿈이 있어야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하는데, 목표와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목표와 꿈이 있어야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목표와 꿈 자체가 없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표는 강한 목표를 정해야 돼가 그 당시에 절박한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1993년도로 예상되는데, 제가 이제 사업한 지가 지금 45년 돼요. 지금 사업한 지가 45년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뭐냐면은 기저귀하고 생리대에 들어가는 그 원단 부직 포매를 요거 원단고 생산업체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고 있던 아이템이 일반 필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이 비닐 종류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통기성 비닐을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기저귀하고 애기 생리되고 들어가는 거는 이게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공기가 안 통하면은 이제 짓무르니까, 공기가 통하는 원단이 뭔가 하면은 통기성 필름인데,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우리는 이제 유한 킴벌리나 뭐 이런데 옛날에 하기스 같은 거 뭐 애들 키워봤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원단인데, 이거를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기업에서 일본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일본 기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 1993년도쯤 돼가지고, 그 당시의 돈으로 200억을 투자해가, 그 당시 200억 같으면 요즘 한 2천억 가까이 돼요. 그 규모. 그러니까 그걸 일본 기술을 가져와 그걸 생산하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넣겠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돈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중소기업이니까 투자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회사가 문을 닫게 돼요. 문을 닫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기업을 하다 보면은 뭐 외형이 좀 줄고 늘고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초비상을 걸어가지고 사람이요, 이 아주 궁지에 몰리면요, 사람이 초인간적인 힘이 발휘돼요. 초인간, 목표가. 그래서, 이걸 내가 국산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가가지고, 그 200억 들여가지고 했는 그 기술을, 일본 도면을 뭐 그 당시 돈 한 5천만 원 주고 사고, 경북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국산화를 내가 성공시켜가지고, 그게, 한 20억, 그쪽에 대기업에서 한 200억 투자했는 거를 한 20억 들여가지고 국산화를 성공해가지고 그 아이템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20억을 들여가지고 200억 들였는 걸 20억 들여가지고 국산화에 성공해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우리 아이템입니다. 성공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은 중견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이 우리 현재 우리 회사가 베트남에도 투자되어 있고 뭐 회사가 몇 개 되는데 한 1,000억 정도의 외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그 아이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목표와 꿈이 절실하면은 이제 그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람이 목표와 꿈을 설정해 놓고 궁지에 몰리면은 초인간적인 힘이 발휘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요거는 저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성장 그 목표와 꿈을 그때그때 나이에 따라 쭉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내가 가장 내가 볼 때 위대한 사람, 목표와 꿈을 가장 확실히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이야기하는 송계 선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송계 선생 이야기가 바로 조그맣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 송계 선생이 1881년도에서 1956년도에 돌아가시니까 내가 11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 송계 선생이 바로 이제 고종 1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영남이 낳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입니다. 선비인데 바로 이제 연정에 서원을 지난 건데, 연정에 그 서원을 지어놨는데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입니다. 마지막 선비인데 고종 1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바로 제한테 할아버지인데, 내 장조카가 지금 76이니까 그럼 내한테 연령적으로는 내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지만은 뭐 내가 장조카로 봐서는 뭐 정조부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40 몇 세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고종 18년이 마지막 선비인데, 이제 집에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 군이 의성 신령, 군이 의성 여기 영천 이 일대는 한송계 선생 그러면은 조만한 애기부터 남하는 노인의 일까지 존경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 큰 선비였었는데, 내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교육 목표와 꿈이, 그러니까 교육 목표와 꿈이 확실했던 선비다. 그래서 그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면은, 문집에 이렇게 양이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아라. 여기 교육 목표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거기 이제 보면은 창씨 개명을 했을 때 고수부조성 천만오왕룡이라고 써붙여놓고, 그게 뭐냐면 고수부조성 천만오왕룡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이제 그게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을 바꾸는 것은 10,000명이 나를 막더라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일제 시대에 이제 그런 거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궁화를 신탁하는 시를 지어가지고 일제 강점기의 일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대구에 수성 모째 거기 가면은 대구 수성대에 가면은 이상화가 시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들어봤어요? 네. 그하고 비슷한 그런 시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뭘 주장하신다면은
당파와 학파를 해서는 안 된다. 조선시대에 이 당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선시대 이제 대원군 때 전국에 서원 철폐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당파의 근원지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집에 이 송계 선생께서는 당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선시대가 당파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이 세간에는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대립이 있고 또 주기론하고 주리론 심성, 이기, 이론론, 이론을 한 극입니다. 주기론하고 주리론의 대립이 있는데 선생은 주기론입니까? 주리론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보니까 송계 선생은 어떻게 답을 하느냐면은 그 주기론하고 주리론은 주자 무슨 편에 잘 나와 있고 또 퇴계 성악 10도에 잘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면 될 일이지 왜 내한테 묻느냐. 그러니까 나도 그걸 봐가 알긴 알지만은 그래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는 어느 주기론을 주장을 하지 않냐고 학파의 그 어느 한 편을 설명은 자세하게 해주되 어느 학파를 주장을 하지 않냐는 그런 선비였어요. 그런 큰 선비였는데 그런 또 한 번은 전후 간제 선생한테 조선시대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은 그런 시대에 선비가 영남학파면 제자는 무조건 영남학파, 선비가 기호학파면 무조건 기호학파, 선비가 주기론이면 무조건 주기론, 또 선비가 주리론 무조건 주리론. 이런 시대에 집에 송계 선생은 스승인 전간제 선생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선생님은 제자가 수만 명 되고 전국의 큰 선비신데 단 내가 간청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간청드릴 일이 뭐냐? 왜 선생께서는 유학을 말할 때 증자, 주자, 그 다음에 율곡, 우함이 송시열이죠. 증자, 다음에 주자, 그 다음에 율곡, 우함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는 또 영남 쪽에는 증자, 주자 다음에 퇴계 이래 나오는데 거기는 그래 나오니까 그 이제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주자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자, 주자, 율곡, 우함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쪽 지역에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지역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스승에게까지도 말씀드릴 정도의 큰 선비였다. 이 큰 선비가 우리 바로 이 지역 영천이 낳은 바로 연정에 세워진 그런 한 송의 성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박수 한번 쳐봐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런 조선시대에 큰 선비가 그 많은 중에 내가 아는 선비 중에 내가 바로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뭘 내가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교육 목표와 꿈이 확실했던 선비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 마음의 스승을 삼는 사람 중에 송계 선생은 할아버지도 되지만은 송계 선생이 위대한 그런 걸 목표와 꿈이 있었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내가 이제 좀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우리 정치섬인데 내가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는 걸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물론 독재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분이 확실한 건 뭔가 하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기 전에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집권을 했는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내가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61년도가 내가 중학교 다녔습니다. 1960년도에 내가 이제 중학교 다녔는데 그 당시에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4.19 혁명 아시죠?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4.19 혁명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1950년대에 우리 유교 사변 끝나고 난 뒤에 3.15 부정선거가 1960년도에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돼. 그 당시에 헌법이 왜 되냐면은
1차 항해에 중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 나와야 되는데 헌법을 왜 바꿨냐면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은 종신제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꿔가지고 1960년도에 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군이, 그 당시에 우리가 국군이 따르려 그러면 이게 국군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면은 그 당시에 1956년도에 그 신익희 선생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 1960년대 조병욱 박사가 또 야당에 민주당에 나왔는데 그 조병욱 박사가 또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인데 자유당은 자동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 부통령 그 이기부인데 민주당에는 장례인데 그 장년 그 부통령 그거 맞아 부통령 그거 맞아 더 하려고 그 자유당 은 완전히 그 사람들은 완전히 시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더 하려고 3.15 부정선거 했는 거예요. 부정선거 있는 게 뭐 이거 이제 3인조 5인조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뭐 요즘도 뭐 부정선거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그 이제 이부이가 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이가 또 대통령이 됐는데 3.15 부정선거가 거기에 그 당시에 일어나 228 그 데모에 가면 228 들어봤습니까? 228 그게 뭔가 하면은 그 3.15 부정선거 할 때 그 일요일 228 그 2월 28일 날이 그때 일요일인데 그 자유당 그 이제 자유당 이제 그 민주당 그 자유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수성 그 강반에서 연설하는데 거기 못 가게 하려고 일요일 날 그 학생들 보고 학교 오라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게 그 경북고등학교 해가지고 228 그 대목이 일어났는데 그게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자유당은 몰락해버리고 그래가 4월 19일 날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자유당이 몰락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민주당은 말뚝박으면 전부 다 국회의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권이 의됐냐면은 내각 챙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각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몽땅 이제 국회의원 다 되니까 또 민주당끼리 이제 심파 구파를 갈라져가지고 그 당시에 심파가 장명이고 구파가 누구냐면 윤보세이라요. 그래서 심파가 장명인데 심파가 숫자가 좀 더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내각 책임제는 대통령보다 국무총리가 그 권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장명이가 국무총리하고 숫자가 좀 구파 좀 적은 윤보선이 파들은 이제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보선이 대통령하고 장명이가 국무총리를 했는데 이게 7월 달에 이제 선거해가지고 됐는데 그래 4.19 일어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이제 그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내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이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정권을 잡으니까 정권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3일, 4일 동안 바꾸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 영천이 실정 인물 중에 권중도라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 했는데 이 양반 3일 만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중도에 혹시 뭐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4일 동안 바뀌고 국무총리 이거 뭐 달걀 장사는 달걀값을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콩나물쟁이들은 콩나물값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이 데모 만능이 되니까 완전히 이 국민이 도탄에 빠진 거예요. 도탄에.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대구에 나갔는데 대구에 학교 가는데 대구 시내 전기불이요. 옛날에는 12시까지 오는 일반선이 있고 아주 부잣집에만 지금으로 24시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가정에 12시까지 불이 와야 뭐 공부도 하고 하는데 불이 1시간 왔다가 1시간 갔다가 불이 대구 시내에도 촛불이나 호롱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비참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당시 중학교 다닐 때 이 아까 가난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중학교 동기생 하나가 하루 종일 자기 아버지 남겨 엄마가 강례 장사해가지고 이게 아침에 죽을 먹는 거 아침에 강례 죽을 먹고 죽을 도시락 사올 수 있으니까 도시락 못 사오고 이제 수돗물 이제 물 마시고 이런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우리가 국민 소득이 80불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자취할 때 배가 고파가지고 생살. 풀빵 그것도 이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보살을 한대 아니면
세기대에 연탄 한 장이 옛날에 세기대에 연탄 끼가는 거, 안 그러면 장작 요만한 거, 그게 일당이니까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서 그 이듬해 5월 16일 날 그 이듬해 일어난 게 5.16 혁명입니다. 내가 이제 5.16 혁명을 요즘 뭐 군사혁명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설명한 이유가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게 5.16 혁명입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서 5.16 혁명이 혁명 공약 1호가 뭐냐 하면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이게 그 다음에 미국을 위시한 혁명 1호가 이제 미국을 건드리면 혁명이 성공 안 되니까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외우면 학교 가면 시험이 나오니까 안 외우면 안 되거든. 제가 우리 거기 가게 하시는 그 당시에 학교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일어난 게 5.16 혁명입니다. 5.16 혁명. 그래서 5.16 혁명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슬로건이 뭐냐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가 확실해. 조국 근대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주제가 뭔가 하면은 목표와 꿈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절하게 해야 돼, 간절하게. 그래, 이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건 뭐 유신헌법 뭐 독재건 난 모르겠고 조국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는 위대한 정치가가 박정희 대통령으로 나는 기억한다.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 근대화라는 이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조국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1차 경제개발 계획, 2차 경제개발 계획, 3차 경제개발 하는데 경제개발 계획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요, 돈이.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1964년도에 우리나라 그 전 국민들의 그 수출을 했는 게 1억 불입니다. 1억 불. 우리 회사죠. 쪼맨 회사가 한 5년 전에 벌써 3천만 불 수출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 수출금이 1964년도입니다. 그 내 말이 안 맞으면 유튜브 한번 찾아보라고요. 1964년 1억 불인데 1억 불을 뭐 갖고 수출했느냐 하면은요. 뜨개 가발 수출하고 뭐 이래가지고 1억 불 수출했는데 1억 불 수출 다스렸다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1억 불 수출했는데 그 이듬해 19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독일 가서 그 우리 간호사하고 광부를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일본 한일 국교 정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가서 돈을 5억 불을 가져왔는데 5억 불이 그 3억 불은 우리 36년 지배했는 무상으로 그냥 받았고 2억 불은 빌려온 거예요. 5억 불. 5억 불이 1964년도에 1억 불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이 1억 불인데 1965년도 그 이듬해에 5억 불을 일본에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만든 게 울산 석유화학단지, 포항제철 이거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요. 그 당시에 지금하고는 그 계산할 때 말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런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했는 거는 전부 보면은 전부 국가적으로 했는 게 전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했는 거지요. 산림 녹화, 댐 막고, 포항제철, 울산 석유화학단지 하나 하기도 어려운 걸 한꺼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요. 경부고속도로 하나 놓는 거는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놓는데 야당 반대했잖아요.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하나 놓는 게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100개 넣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없는 사람 돈 1,000만 모으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고 난 뒤에 내가 봉급 한 300만, 400만 받는데 먹고 살고 남는 거 저축해야 되는데 1,000만 모으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지만은 있는 사람이요. 1억 모으는 거는 간단합니다. 우리 정도만 돼도요. 한 달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1억 모으는 건 간단한데 없는 사람 1,000만 모으는 건 어렵습니다. 그만. 그런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 국민 소득이 80불밖에 안 될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이 국가 조국 근대화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이 국가를 부흥했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껍데기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옛날 이 잘못 상황 나는 이제 그걸 확실히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 위대한 영웅은 시대가 영웅을 낳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릿고개를 넘기고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된 거는 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1차 경제개발계획, 2차, 3차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잘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목표와 꿈, 그러니까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면서 조국 근대화라는 확실한 목표와 꿈을 달성해가지고 이룬 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걸 내가 강조하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목표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뀝니다. 목표라는 게. 내가 아까 어린 시절, 중년 시절 이런 목표가 지금 바뀐 걸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꿈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같이 꿈은 어린애들한테 꿈은 뭐냐 그러면 나는 뭐 커서 판사가 되겠다, 뭐 이렇게 되겠다는 꿈을 꾸는데 우리 여기 앉는 분은 이제 뭘 되겠다는 꿈보다도 뭘 하겠다는 꿈을 하나씩 가져야 돼요. 하겠다는 꿈, 뭘 하겠다는 꿈. 아시겠습니까? 뭘 하겠다는 꿈.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직원이 또 여기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 고이인데 내가 70 넘어가지고 이 호치민에다가 그 더운 날에 한 250억을 투자해가 호치민 내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회사가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내보고 뭐라 그러냐면 한 회장 정신 나갔나? 지금 나이가 얼만데 그 더운 날에 뭐 몇백억 투자하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고 또 요즘은 내가 이제 뭐냐면은 방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40대 이제는 우리가 남매가 이제 뭐 우리 우애가 딸인데 사위가 이제 뭐새 보니까 부장 판사라. 그러니까 그럼 공무원이니까 뭐 서울에 강남에 집도 있고 먹고 살고 우리 아들내미하고 어디 우리 며느리도 약사라고 해가 이제 잘 뭐 지금 뭐 독립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업이다. 지금 현재 아까 40대 50대 때는 뭐 이래 목표가 보면은 이제 뭐 돈을 벌어가 아들 시집장기도 보내고 또 시집장이가 뭐 집도 하나 사줘야 되고 뭐 이런 목표가 이제 대부분 목표를 없는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내 경우는 이제 뭔가 하면 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나이 80대인데 이제는 내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상공회의소 회장도 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라이온스 활동도 40몇 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고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내 기업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업 가치 극대화 현재 나의 목표와 꿈이 기업 가치 극대화. 저쪽에 있는 게 우리 이 건물이 저 뒤에 있는 건물 저게 베트남에 있는 공장 전경입니다. 가운데 있는 여기 이제 북한에 있는 공장이고 이제 빌딩 하나 있지요. 저기 대구 신세계 백화점 앞에 있는 건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스 빌딩인데 거기 우리 회사 사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내 지금 목표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이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나이 80이 되는데 내가 없더라도 이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놔야 되겠다. 나는 지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뭐 나는 100억 물려줘가 인간 안 되려면요 200억 물려줘도 인간 안 돼요. 더 물려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어느 정도 물려주면 되고. 기업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단단하기 위해서 이 기업은 왜 단단하게 해야 되느냐. 기업은 내 개인 사유물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내가 사는 집 이런 거, 두산 이부가 내가 사는데 두산 이부 집 그거 뭐 좀 올랐더라고요. 뭐 그런 건 내 재산이지만은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의 공유물이다. 이걸 내가 철저하게 기업 정신을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목표와 꿈을 확실히 정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이제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몇몇 일이 살펴보니까 뭐 좀 이제 연수대 드신 분도 있고 뭐 대충 보니까 뭐 아들, 딸 있으면 뭐 시집장에 다 보냈을 거고 이제 뭐 저 노후 대책을 하는데
80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세대가 마처 세대라고 하는 들어봤어요. 마처 세대가 이제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세대요. 자식으로부터 봉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여기 80대, 80대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절대 지금 50대, 60대들은요. 자식들한테 해주면 자식들은 그 빚을 자기 아들한테 하고 노후 대책은 자기가 써야 돼요. 자식들한테 보답했는 거를 자식들은 자기 손자들한테 하라 그러고 자식들한테 이 봉양을 받을 생각하고 노후 대책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요걸 이제 부탁하고 싶고 또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나름대로 그 목표 이제 뭘 하겠다는 목표. 지금 뭐 연세가 많은데 인지 뭐 나이 많이 공부해가 뭐 판사 검사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건 안 되니까 지금 이 연세에 맞게끔 뭘 하겠다는 꿈을 하나씩 가져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아까 내 자서전을 아끼고 내가 나눠준 게 내 자서전인데 거기 내가 7년 전에 7순 때 썼는 책입니다. 내 자서전을 썼는데 내가 이거 뭐 글 잘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은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무 손을 빌려가지고 막 이래 호화초롭게 막 글을 자서전 쓰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조그맣게 이야기했는 그런 내용들을 삶의 순서대로 쭉 적어놓은 게 자서전인데 여러분들도 내 자서전 요걸 보면은요. 글을 잘 못 쓰더라도 자서전 한번 써보세요. 자서전. 그냥 좀 부탁하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 이 종강 마지막까지 또 강의를 해주시고 사실은 오늘 뭐 강의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요 수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신 오늘 첫 개강이니까 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이제 이 연세가 많아도요. 연세가 많을수록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뭐가 안 오냐면 치매가 안 오요. 치매.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하는 목표도 한번 정해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책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